안녕하세요. 추억을 파는 리뷰어 추억팔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평소에 재밌게 즐겨보았던 기동전사 건담과 사이버 포뮬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이버 포뮬라의 레이싱 하이라이트 믹스를 게시 중이니 그쪽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동전사 건담과 사이버 포뮬라는 같은 썬라이즈의 작품이다 보니 감독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매우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이버 포뮬라가 십수년을 늦게 나왔으니 사이버 포뮬라가 건담을 많이 참고했다고. 두 주인공은 매우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유니폼의 퍼스널 컬러부터 매우 유사하죠. 첫 출전이 매우 어린 나이인 10대 소년이라는 점도 닮았습니다. 아무로 레이는 공학을 좋아하는 소년으로 어린 나이지만 인공지능 애완 로봇인 하로를 직접 만들어낼 정도로 재능이 출중합니다. 카자미 하야토는 14세의 나이에 바이크를 몰고 운전 기술을 구사할 정도로 이쪽 계통의 재능이 뛰어났죠. 이들은 타고난 재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에 의해 작품 내 최고의 실력자 반열에 오르는 계기, 과정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기체 역시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에서 보여지듯이 색상이 매우 유사하죠. 또한 범용성 기체라는 점에서도 작품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점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공통점은 이 기체들이 각 주인공들의 아버지가 개발한 결과물이란 것입니다. 건담의 경우 분리 합체를 통해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범용성을 보여주었고, 아수라다의 경우는 등장 시기에 유일한 가변형 기체로서 랠리, 서킷, 에어로 모드로 각 상황에 맞는 대응이 가능한 만능형 기체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한 압도적인 성능으로 작품의 초반에는 아직 미숙한 주인공들을 서포트하여 상대방에게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힘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공통점은 이로 인해 주인공들이 우쭐해졌다가 어떠한 사건으로 본인의 힘이 아닌 기체빨이었음을 깨닫게 되어 각성하는 계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품의 후반으로 가면 오히려 기체의 영향력이 대폭 하향되고, 건담의 경우 아무로 레이의 능력에 따라오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가게 되죠. 반면 아스라다는 슈퍼 아스라다라는 후속 기체의 등장으로 카자미 하야토를 끝까지 서포트해줍니다. 이들의 아버지 사이에도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자 분야에서 최고의 개발자라는 것인데요. 아무로 레이의 아버지인 템 레이의 경우 기동전사 건담의 주역 기체인 건담의 개발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카자미 하야토의 아버지인 카자미 히로유키는 주역 기체인 아스라다의 개발자입니다. 또한 이 둘은 불운하게도 적의 습격에 의해 사망하게 된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템 레이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느낌이 강한 반면 카자미 히로유키는 인간과 기계의 융합으로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올바른 이미지의 개발자였다는 것이죠. 주인공들이 각자의 주역 기체에 타게 되는 계기가 매우 유사합니다. 아무로 레이는 평범한 생활 중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적의 습격에 피난을 가던 도중 우연히 건담에 올라타게 되죠. 그림과 같이 타자마자 매뉴얼을 한 번 쓱 훑어보고 전황을 뒤바꿔 버립니다. 군사기밀을 접해버린 아무로 레이는 강제로 소년병의 신세가 되어버려 한동안 타이에 의해 건담에 올라타게 되어 PTSD에 빠지기도 합니다. 카자미 하야토 역시 특별할 것 없는 아스라다의 호송 중 갑작스런 헬기의 습격을 받아 아스라다를 지키기 위해 직접 차에 올라타는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쪽 역시 아스라다의 드라이버 등록 시스템의 해제가 까다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드라이버가 되어버렸죠. 주인공의 라이벌에서도 매우 강한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샤아 아즈나블은 룸 전역에서의 공적으로 젊은 나이에 높은 직급까지 오른 엘리트 군인입니다. 이명인 붉은 혜성은 그의 퍼스널 컬러인 붉은색과 혜성처럼 빠른 이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신조 나오키는 2년 연속으로 F3 유럽 챔피언을 이룩한 초엘리트 드라이버입니다. 그 역시 고작 만 18세의 나이로 엄청난 경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샤 아즈나불과 매우 유사함을 느낄 수 있죠. 이 둘은 초반의 주인공의 첫 역경의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체 색상도 주인공들의 파란색 계통에 대비되는 빨간색 계통으로 되어 있죠. 또한 둘 다 속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중 샤 아즈나블은 통상의 자쿠보다 3배 빠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며 신조 나오키 역시 직선 구간에서의 탑스피드가 가장 빠른 축에 속해 있죠. 당연한 얘기지만 초반의 역경을 극복한 주인공에게는 또 다른 역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라이벌 포지션인 것은 매우 잠시뿐입니다. 두 캐릭터 모두 초반 이후로 취급이 매우 안 좋아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로 레이에게 패배한 샤아 아즈나불은 좌천되어 극 중후반까진 등장 기회조차 없다가 거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다시 등장합니다. 신조 나오키 역시 카자미 하야토의 재능이 만개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거의 모든 역경을 본인이 겪게 되고 심지어 맨손으로 차를 밀어서 겨우 완주를 하는 등 취급이 매우 열악했지만 샤아와 마찬가지로 그 후반부에는 역경을 극복하고 하야토의 강력한 라이벌 포지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둘은 독특한 능력을 개화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로 레이는 U타입, 카자미 하야토는 제로의 영역이 그것입니다. 이 두 능력은 인간이 가진 지각 능력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점과 타인의 생각을 느낄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로 레이의 경우 자신을 겨냥하는 총탄과 칼의 궤적 등을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으며 카자미 하야토 역시 코스 위의 모든 선수들의 인코스 아웃코스 궤적을 모두 미리 읽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무로 레이의 경우 이러한 능력이 첫 시리즈의 최후반기에 완전히 개화하여 본인이 등장하는 가장 마지막 작품에서는 최고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카자미 하야토의 경우는 세 번째 작품에서 개화하여 마지막 작품에 가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강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그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오직 기술의 결함으로 인한 리타이어뿐이었습니다. 또한 이 능력들이 주인공들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동전사 건담에서는 샤아 아즈나불이 이 능력을 개화하여 아무로 레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사이버 포뮬러에서는 세 번째 시리즈에서의 라이벌인 브리드 카가가 이 능력을 통해 주인공인 카자미 하야토와 뜨거운 승부를 보여주게 되죠. 재미있게도 가장 마지막 시리즈인 사이버 포뮬러 신과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아에서는 라이벌 캐릭터들이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아에서는 샤아 아즈나블이 아무로 레이와 함께 공동 주연으로 올라섰습니다. 사이버 포뮬러 신에서는 아예 브리드 카가가 주인공이 되었고 카자미 하야토는 꺾어야 할 악역이 되었죠. 이 둘이 갖는 공통점은 원래의 주인공들과 같은 초능력을 갖고 있으며 기체 사양이 그들보다 조금 더 상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작중에서 이미 기체의 한계를 넘어선 기존 주인공들의 사기급 능력을 어느 정도 커버해야 되다 보니 그들의 기체가 더 나은 성능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겠죠. 둘의 차이라면 샤아 아즈나불은 졌고 브리드 카가는 이겼다는 점입니다. 다만 브리드 카가 역시 카자미 하야토가 엔진 트러블로 핸들을 먹으며 수차례 리타이어 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죠. 디자이너 카와모리 쇼즈가 두 작품에 모두 참여해서 그런지 후속 기체의 디자인이 매우 유사합니다. 기동전사 건담의 후속작인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주역 기체인 제타 건담의 디자인과 사이버 포뮬러 TV판 후반기부터 더불은 초중반까지 주역으로 나오는 슈퍼 아스라다의 디자인은 한눈에 봐도 같다 싶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특히나 두 기체의 변신 장면마저 너무나도 외형과 역할이 거의 동일한 캐릭터도 등장합니다. 바로 쿠와트로 바지너와
나이트 슈마허인데요. 이 둘은 고글을 쓰고 정체를 숨긴다라는 것과 주인공들의 스승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띠고 있습니다. 쿠아트로 바지너는 사실 샤아 아즈너블과 동일 인물이며 나이트 슈마허는 카자미 하야토의 친한 형이자 향후 레이싱팀의 사장이 되는 스고 오사무입니다. 둘 다 주인공의 스승격 포지션이기 때문에 주인공 이상의 실력자들이지만 쿠아트로 바지너는 기체의 열쇠로 나이트 슈마허는 불의의 사고로 본 실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설정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같은 제작사에서 제작되었다고는 하나 완전히 다른 장르의 두 작품이 이렇게나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참 재밌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